9월 7일 토요일입니다. 한국 시간은 9월 8일 일요일이 되겠죠. 자, 주말에도 쉬지 않는 미전널의 테슬라 월가 속보 뉴스 미국 현지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피바다로 끝나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의 9월 첫 주, 매년 9월은 힘든 장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투자자들에게도 와, 이거 너무 심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엄청난 핵폭탄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죠.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결과론적 얘기 아니냐, 뉴스 다 갖다 붙이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뉴스는 갖다 붙일지언정 미주노래 분석은 분석을 하고 미래를 근거 있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 보면 당신의 투자가 실패하는 이유는 시장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투자의 내비게이션이 없기 때문이다. 미주노래 공부방은 투자의 GPS. 자, 스폰지 영상이라고 작년 12월 2일 날 올려드린 멤버십 영상이거든요. 제가 이 영상을 고정 댓글에 오픈 영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2024년의 주식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거든요. 제목도 나침반이죠. 나침반. 시장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지금 다시 저 영상을 들어도 야, 과연 미주노래 팀장이 저런 영상도 만들 줄 아느냐. 맨날 쉬운 영상만 갖다 해가지고 저런 거 못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투자의 이 방향성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주말에는 테슬라 주식 뉴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돌아가는 국제 뉴스들도 함께 엮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소식은 테슬라 소식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계속 줄이고 있잖아요. 전기 자동차에 올인했다가도 아니야 하면서 하이브리드 쪽으로 옮기고 있고 전기차 지금 미루고 있고 부랴부랴 하고 있는데 테슬라만큼은 여러분, 테슬라가 이제 와가지고 내연기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럼 테슬라는 무엇으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FSD. 결국 이 FSD의 중국과 유럽의 호재 때문에 지난 수요일, 목요일 그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날 하루 만에 다 토해내긴 했죠. 이 소식부터 먼저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로드맵에 따르면 테슬라는 다음 달에 대규모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완전 자율주행 상태에서 자동으로 주차라든지 그다음에 주차는 이제 파킹하는 거고 출차는 이제 출발하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자, 소프트웨어 최신 버전인 V13, V13도 업데이트할 계획이랍니다. 자, 이 업데이트되는 V13에서는 지금보다 FSD의 기능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외신에서는 테슬라가 다음 달 10일 로보택시 공개를 앞두고 여기에 사용되는 핵심 기능들을 하나 둘 일반 고객들에게 배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량이 사용자가 있는 장소로 찾아가거나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는 기능, 주차하는 기능 모두가 로보택시 서비스의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유럽에서 FSD를 내년 1분기부터 서비스하겠다고 로드맵을 공개한 것도 바로 이러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분석인데요. 2017년부터 22년까지 테슬라의 AI와 자율주행 총괄을 담당했던 안드레이 카파시 유레카 탭스 대표는 노프라이어스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구글의 웨이모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면서 지금은 웨이모가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10년 후에는 규모를 키우고 실제 매출을 얻는 것은 테슬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사람의 시각과 비슷한 카메라로 데이터를 수집한 후에 이를 AI를 학습시켜서 자율주행을 하게 하는데 반면에 자, 구글의 웨이모는 카메라 이외에도 레이더와 라이다 같은 장비로 이를 뒷받침하죠. 테슬라는 실제 고객들에게 판매한 데이터를 자신들의 AI 학습에 사용하지만 웨이모는 직접 운행하는 무인 택시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하죠. 이런 이유로 웨이모는 도시의 특정 구역에서 시작해 점차 운행 영역을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이같이 FSD와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테슬라 주가는 지난달 29일 206.28달러에서 5일에는 230.17달러까지 단기간에 11%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자동차 업계에서는 테슬라의 FSD 소프트웨어의 유럽, 중국 진출이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 수집 측면에서 더 강력한 이점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FSD는 현재 유럽과 중국에서 판매하는 테슬라 차량에 탑재된
오토파일럿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복잡한 센서들 대신에 카메라와 AI만으로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고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AI가 개입하는 만큼 FSD에서는 각 지역의 교통 상황과 운전자의 운전 스타일, 신호 체계에 대한 필드 데이터 축적이 필수 요소입니다. 자, 업계의 관계자는 테슬라의 본고장인 미국과 달리 유럽은 좁은 도로와 복잡한 신호 체계를 갖고 있고 중국은 도시 내에서는 차량 대수 자체가 많다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도 아직 비포장길이 많은 게 특징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도로 특성을 데이터로 축적하면 향후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 미국과 유럽의 테슬라 차량의 자율주행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자율주행 사업부를 통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들 회사들은 테슬라에 비해 실제 자율주행 시행에 따라 수집하는 데이터의 양이 너무 적습니다. 자, 이 같은 데이터 격차를 만회하기 위해서 한국의 현대차 같은 경우는 로보택시를 통한 자율주행 사업 확대와 데이터 수집을 기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도요타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 둔화에 대응해서 2026년에 전 세계 전기차 생산량을 기존의 150만 대에서 30%가량 줄어든 100만 대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죠. 앞서 볼보는 2030년까지 모든 차종을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연기하기로 했고요. 독일의 폭스바겐도 자국 내 공장 폐쇄를 검토하는 중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이 앞다퉈 전기차 사업 축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테슬라의 승부수가 과연 통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테슬라 이외에 다른 자동차 회사들, 폭스바겐이나 볼보나 일본의 도요타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은 혁신과 도전의 DNA를 상실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제가 독립군의 후손이기 때문에 일본을 들이다 까는 게 아니라 일본은 안전빵 위주로 가기 때문에 도전과 혁신보다는 그냥 안전. 근데 여러분, 결국 일본의 소니를 비롯한 일본의 IT 전자 쪽은 저는 TV에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여기 교포들 집, 이민자들의 집을 가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집은 소니 60인치, 70인치, 8인치 TV가 있었어요. 그 뚱땡이 TV 있거든요. 그거 하나 딱 갖다 놓으면 진짜 우와 했거든요. 소니 TV가 최고였죠. 저도 그때 이제 샀었는데. 근데 지금 여러분 미국 현지의 베스트바이라든지 코스코 가보십시오. 소니 TV 없어요. 없습니다. 삼성과 LG에 밀려서 자취를 감춘 지 오래됐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몸살이는 이들에 의해서 주도된 것이 아니라 제 친구 일론 머스크처럼 도전하는 이들에 의해서 도전하다가 실패. 근데 그들에겐 실패는 없죠. 안 된 것에 대한 보완해서 다시금 도전하는 거가 있을 뿐이죠. 스페이스X를 보면 알 수 있죠. 따라서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해서 지금 각 자동차 회사들이 막 앞다퉈 줄이고 있지만 이 어려울 때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테슬라의 승부수가 저는 반드시 먹힐 거라고 확신합니다. 팀장님 오늘 왜 이렇게 갑자기 테슬라를 띄워줍니까? 원래 객관적으로 봤습니다. 원래. 근데 테슬라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미래의 성장성과 비전과 지금 당장 주가의 흐름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테슬라의 성장성과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테슬라 주가 빠지는 것, 엔비디아 주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지 우울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울해하신다는 건 뭔가 투자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사라는 건가요? 에헤이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테슬라의 매수 시그널은 드리겠다고. 그렇죠? 물린 분들에 한해서 호흡을 길게 가지고 가고 10년을 바라보라 그랬지. 누가 지금 사라 그랬어요. 주식은 많이 내려갔다고 사는 게 아니라 돈나무 언니는 그렇게 사던데요.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사는 거예요. 100개를 산다 그러면 한두 개를 그런 식으로. 아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잖아요. 100개 살 거를 갖다 갑자기 레버리지 땡겨가지고 200개 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라니까. 그러지 마시고 추세가 전환될 때 사는 겁니다. 아셨죠? 테슬라만큼은 제가 이번에 팔란티어도 분명히 S&P 500에 들어갈 거라고 어저께 장시작하기 전에 빵
빵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미주널 팀장이 돼가지고 저렇게 예언했는데 틀리면 개쪽입니다. 근데 제가 왜 그랬을까요? 확신. 혹자는 저에게 S&P로 아는 분 있으세요?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 제가 이 정도 위치에 되면 조금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좀 뭔가 다른 요까지만 자꾸 저보러 LA 무당하라 그러는데 어제 팔란티오 맞췄다고. 아니요. 무당이 돈을 많이 벌면 좀 생각해 보겠지만 좀 무당치고 돈 많이 버는 사람 본 적이 없대. 진짜 실력 있는 무당이면 로또 복권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안 그래요, 여러분? 자, 이참을 이용해서 여러분 주말이니까 재밌는 자 미국에 사시는 분들 메가 밀리언 복권이 자 당첨금이 8억 달러. 우와. 어저께 메가 번호 6, 23, 41, 59, 63. 아니 메가 번호는 25. 이거 맞췄으면 8억. 와. 800 밀리언. 이 한국 돈으로 이게 얼마야? 얼마죠 이게? 갑자기 계산도 안 되네. 100 밀리언 천 원. 얼마죠 이게? 한 1조 되나? 와. 될 사람은 됩니다. 오늘 자 이 복권. 근데 이거 복권을 강조해봤자 복권 구겨 전에 땡큐도 안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될 사람은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늘은 스스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성문종합 영어를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복권 사거든요. 하지만 복권만 사고 일을 안 하진 않습니다. 열심히 착한 일도 가끔 하면서 제가 이번에 구제해드렸잖아 공부방. 열심히 살고 착한 일도 하면서 복권을 사기 때문에 언젠가는 제가 복권에 당첨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복권에 당첨되면 영상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후에 어느 날 갑자기 미주널이 영상이 안 올라온다. 묻지 마시고 저놈 팀장 저놈 복권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특별히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에서 복권 얼바인까지는 안 날 것 같아. 그냥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팔린 복권이 당첨됐다. 그런 전주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분 좋은 상상. 여러분 거물급 CEO 90명이 미국의 해리스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와우. 2달 앞으로 다가왔죠. 근데 최고 기업 경영자 CEO 90명이 그다음에 사법당국의 전형직 관리 100명이 해리스를 공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와우. 좀 들여다볼까요? 자, 부통령을 지지하는 경영인 중에는 마크 큐반 미 프로농구 댈러스 매버릭스의 구단주 21세기 폭스의 전 CEO 제임스 머더, 애플의 창업자 고 스티브 잡스의 부인이자 에머슨 컬렉티브의 수장인 로렌 파월 잡스, 글로벌 제약회사 머크, 보험회사 에트나, 세계 1위 도메인 회사 고데디,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 스타벅스의 전직 CEO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와우. 이들은 서한에서 해리스 후보가 미국의 경제를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해리스 후보는 법치와 안정, 건실한 사업 환경을 지향하는 공정하고 예측할 수 있는 너무 아부를 깠네. 사실 해리스 부통령은 앞서 신규 주택 구매자 지원, 주택 공급 확대, 대기업 식품 가격 인상 규제 등에 초점을 맞춘 경제 공약을 발표했죠. 그가 발표한 법인세율 인상 21%에서 28%까지는 주요 노동단체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의 고용시장 강세와 함께 투자와 성장 측면에서 GDP가 소폭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날 미국의 법 집행기관 전형직 관리 100여 명도 해리스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하고 나섰는데 이들은 트럼프는 사법당국과 법치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일단 우리 같은 일반인이 지지하는 것과 저들이 지지하는 것 좀 틀려요. 저들은 어마어마한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지지한다는 거는 뭐죠? 일론 머스크가 왜 트럼프를 지지하고 나섰을까? 이미 민주당 쪽은 볼 거 다 봤거든. 지난 4년 동안 다 봤거든. 야, 여러분 이번 대선은 그 역대 어떤 드라마보다도 너무너무 흥미진진할 것 같네요. 2달 후에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엇갈리는 결과가 이들 기업과 지지자들에게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목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장 끝나고 1시간 한 15분 있다가 팔란티어하고 델이 S&P 500에 편입된다는 호재가 뜨면서 급등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호재가 나서 급등하면 잘 안 내려오죠. 팔란티어하고 델. 야, 팔란티어는 저는 예상을 해서 제가 미리 얘기를 했는데 와, 델이 편입될 거라고는 되게 의외였습니다. 자, 고전적인 그냥 컴퓨터나 서버나 이쪽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델 같은 경우는 지금 클라우드 쪽으로 획기적으로 좀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인 초점을 좀 맞춘 것 같고 이전에 이제 엣지 그다음에 어메리칸 에어라인을 지금 뺐거든요. S&P 500에서 빼서 600 쪽으로 좀 뺐나? 그런데 자, 이제 주가의 흐름을 또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S&P 500에 편입된다고 계속 가는 건 물론 아니에요. 편입되는 순간에는 오르지만 지난번 엣지를 봐도 그 계속 이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보기 드문 모습이죠. 지난번 SMCI도 S&P 500에 편입됐었잖아요. 그렇죠? 예전과 다르게 요즘 S&P 500이 편입되는 기준이 좀 들쑥날쑥 좀 한데 그래도 호재군 또 호재니까 여러분들 좀 지켜보시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게 어제 이제 피바다 장으로 끝났잖아요. 일단은 결정적인 불을 지폈던 것은 어제 발표됐던 비농 고용 지표입니다. 그럼 그 전까지 그러니까 어제 금요일 전까지 목요일까지 발표되었던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제 지표들 졸트 보고서부터 시작해서 뭐 그 목요일 날 실업상 청구 건수 그다음에 S&P 글로벌 PMI, 뭐 ISM 제조업 지수 정말 수많은 지표들이 엇갈리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계속 여기서 말하는 엇갈리게라고 하는 거는 매파적으로 나오고 또 비둘기파적으로 나오고 막 왔다 갔다 나왔는데 사실 그거의 결정판이 금요일에 이제 결정이 났죠. 시장은 사실 목요일까지는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금요일을 딱 보면서 시장으로 하여금은 뭔가를 하나 빵 낼 수밖에 없는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는 쪽이었는데 하방 쪽에 결국은 승부수를 던졌는데 문제는 어제 나온 그 경제 지표가 과연 시장을 저렇게 끌어내릴 만큼의 폭탄적 경제 지표였는가는 아니거든요. 자, 일단은 저의 그 뷰를 말씀드리기 전에 월가의 리포트의 핵심 부분을 좀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계속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8월 고용 증가폭이 시장 예상을 밑돌면서 뉴욕 증시가 약세로 마감을 했죠. 피바다로 마감을 했죠. 약세가 아니라 미국 경기 전망에 대한 불안감과 대형 기술주 차익 실현의 여파로 올해 들어 최악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9월은 잔인하다라는 것도 이번에는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둘째 주부터 4주까지 뭐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첫 번째 주에 임팩트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패닉 상태에 좀 빠져 있죠. 이번 주 핵심 지표로 꼽혔던 8월 비농업 고용 지표에 투자자들이 실망하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커졌고요. 앞서 미 노동부는 이날 오전 8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지난달 대비 14만 2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 증가폭이 7월보다는 확대됐지만 시장의 전망치가 16만 1천 명이었거든요. 이거보다 밑돌았고요. 실업률은 7월이 4.3%였는데 4.2%로 시장의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더불어 최근에 제조업 현황 위축 등 경제 분야 곳곳에서 약세 조짐이 드러난 데 이어 고용이 2개월 연속 시장 예상치를 밑돌자 투자자들의 우려가 심한 것으로 해석이 됐죠. 차익 실현에 나서는 투자자가 늘며 고평가 논란에 휩싸인 대형 기술주에서 큰 낙폭을 보였죠. 아마존 마이너스 3.7%, 메타 마이너스 3.2%, 알파벳 마이너스 4.1%, AI 칩 대장주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4.1%. 와우. 브로드컴은 전날 어닝 발표했지만 예상치를 밑도는 가이던스 때문에 마이너스 10%를 넘게 급락했죠. 채권 시장도 8월 고용보고서 발표에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자거래 플랫폼인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국채가 뉴욕 증시 마감 무렵에 3.67로 전날 시간 대비 8bp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이날 뉴욕 증시 마감 무렵 3.72%로 전날 대비 약 1bp 내리는 데 그쳤는데요. 그 전에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기 우려 확대에 국제 유가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67.67달러로 전날보다 1.48달러 하락을 했고요.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증가는 배럴당 71.06달러로 전장 대비 1.63달러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시장은 고용이 둔화되긴 했지만 경기 침체는 아니다. 경기 침체는 아니다. 아니 경기 침체다. 뭐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자, 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드리기 전에 로블록스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 로블록스가 지금 본격적인 이제 돈 벌기에 나섰습니다. 무슨 말이냐? 로블록스가 이제 전 세계 모든 게임 콘텐츠 수익의 10%를 가져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 수익화 계획을 밝혔는데요. 자, 월요일부터 로블록스 움직임에 주목하시기 바라고 또한 자, 이번 주에 이제 돌아온 주에 출시되는 애플의 아이폰 16 저도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데 언박싱 보여드릴까요? 네. 이 아이폰 16 네, ARM AI 칩 하기로 어저께 속보가 떴습니다. 자, 요거 월요일부터 ARM 티커죠. 주목하셔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현지 뉴스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전해드릴 뉴스는 너무나 많고 그쵸? 뉴스는 많고 또 좀 그런데 자 여러분 시장은 고용은 둔화됐지만 경기 침체는 아니다. 한편으로는 무엇이냐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는 신호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바르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실물 경기 지표와 그 다음에 실물 경기 말고 계속해서 통상적으로 발표되는 경기 지표들이 있잖아요. CPI, PPI, 뭐 이런 비농 이런 지수를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이걸 나누어서 생각해 봐야 되냐면 미국 현지의 지금 분위기도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거든요. 중산층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완전히 극소수의 슈퍼리치들, 저 윗대가리들, 대다수의 서민들. 자, 지금 올해 경기 되게 안 좋아요. 작년도 되게 안 좋았는데 그건 서민들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저 윗직에 있는 미안한 얘기지만 저 슈퍼리치, 저 윗대가리들은 너무너무너무 좋았어요. 왜? 주식해서 돈 엄청 벌었거든. 부동산에서 돈 엄청 벌었거든. 엄청 벌었거든. 엄청 벌었거든. 그들에게는 이거보다 더 좋은 뿐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도 돈 엄청 줬거든. 뭔가 좀 느낌이 싸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경기가 좋다 안 좋다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우리가 볼 수 있냐는 거죠. 어디에 두고 볼 수 있냐는 거죠.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도 결국 여기서 판가름이 난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는 한 사람당 한 명의 표니까. 물론 미국은 이제 선거인단이라고 하는 또 별개의 이제 그 변수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면 지금 시장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일단 조 영상 보시고 요거 스폰지 드디어 실물 경기의 경기 침체가 이제는 이쪽으로 전이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그렇다고 지금부터 그럼 계속 하락이냐? 노. 자넷을 믿어봅시다. 우리 자넷 누님을 믿어봅시다. 자, 자넷 누님도 여러분 미국 경기가 그렇게 미국의 주식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이 호락호락하면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뭐 닉슨을 비롯해서 재임에 실패한 대통령들이 왜 실패했겠어요, 여러분? 전 세계의 돈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당연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과 자넷가 돈 풀어가지고 끌어올릴 텐데 주식이 왜 이래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답답한 거지.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에요. 여기가 무슨 대한민국처럼 그 코딱지만한 나라가 아니라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 자넷은 지금 계속해서 히든카드 이제 승부수 때 던질 마지막으로 태울 엄청난 유동성을 언제 풀 것인가를 계속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똑같이 모니터링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미준열 팀장의 통찰력과 촉을 배우길 원하십니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시장을 움직이는 큰 힘은 누구인가? 그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인가? 제가 정말 말단 신입사원 시절에 저를 정말 아껴주시던 저희 회장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 회의 때 멍 때리고 있지 말고 네가 바로 저 위치의 CEO라고 한다면 이 회의를 어떻게 주재할 것인가를 늘 생각해라. 그분의 한마디가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장을 움직이는 큰 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엔비디아에 물릴 일이 없었겠죠. 테슬라에 물릴 일 없죠. TMF에 물릴 일 없죠. 이게 바로 여러분 주식 투자의 기본적인 역발상이거든요. 결국 실물 경기의 경기 침체가 지금 계속해서 경제 지표 쪽으로 지금 전이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좀 더 자세한 것은 이 영상 보시면서 도움받기를 원하고요. 자, 주말에도 쉬지 않는 미주노래 속보 뉴스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알림 먹고 살고 있거든요. 오늘 저녁에도 저는 굉장히 흥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격적 10대 주식 캠프가 오늘 시작이 되고요. 빰빠람 빰빰빰빰. 제가 30 이전에 이 친구들을 경제적 자유를 얻게끔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10년 이전에.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까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저녁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미진홀 공부방 가족들, 학생들과 함께 행복한 라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 벌스데이입니다. 생일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들과 함께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생일날은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거 하는 날이거든요. 저는 오늘 그것을 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